자, 수능 완성 유형편의 문학 5강의 공동경비구역입니다. 옛날에 그 90년대에 제작됐던 영화 대본인데, 일단 희곡 제재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것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고, 희곡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희곡, 시나리오가 빠졌네요. 희곡, 시나리오 제재 접근법에 보면, 일단, 전체 4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아주 모범적인, 표본적인 문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인물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죠.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인데 그것은 당연히 대화 내용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인데 인물에 관련된 대화를 할 때 혼자 독백할 수도 있지만 보통 2명, 3명이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관련 인물을 체크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건 상황도 같이 체크해라. 어차피 2명 이상의 사람이 대화를 하게 되면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황을 좀 잘 체크해서 인물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행동하게 된 원인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문제에서는 선생님의 설명이라고 되는데 그 외적 정보거든요. 외적 정보를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외적 정보가 뭐 길게 나올 수도 있고 짧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외적 정보가 이 희곡 시나리오를 감상하는 기준이자 제한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말고 기준 내에서 이 작품을 읽도록 해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결론적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택지의 정답 판단이죠. 선택지에서 나타나는 정답의 내용은 최종 결론적인 내용을 갖고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밑줄이 쳐주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따져보는 문제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이번에 좀 독특하게 동그라미 기호로 나오는 요 소재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개가 나왔어요. 아니 보통 하나, 2개 정도로 밑줄쳐서 수능에서는 출제하는데 무려 6개나 밑줄쳤습니다. 요건 수능 완성 자체의 어떤 특성일 수도 있고 실험적인 성격일 수도 있으나 그래도 주의는 하자. 기존에 나왔던 하나, 2개 소재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단 여러 개를 묻는 것이 출제는 될 수 있다. 다만 여러 개를 출제하게 되면 그 1, 2, 3, 4번 선택지의 내용은 난이도를 깊게 물어보지는 못해요. 여러 개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도 희곡 시나리오는 상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그 상황을 반드시 살펴서 그 소재가 어떠한 심리와 의미를 띠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면 됩니다. 연결해서 짐작해야 돼요. 연결해서 짐작해라. 연결해서 추론하라는 내용이죠. 몇 번이고 얘기하지만 상황을 살펴야 된다. 인물의 대화도 소재도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극이라고 하는 건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한다. 다음에 네 번째 문제에서는 이 극대본을 영상으로 제작한다라고 하는 것 또는 연출자의 의도라고 하는데 연출 계획으로 나와 있죠. 이 연출자의 의도를 묻는 문제는 뭐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늘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제작할 때 연출자의 의도가 반영되는 최종적인 결과적인 내용이 정답이 되는 건데 이 장면적인 요소가 있어요. 소재라든가 표정이라든가 행동 이걸 통해서 내적 의미가 들었는데 이 내적 의미가 바로 뭐다? 심리라고 보는 거죠. 어떤 인물의 심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적 의미는 인물일 경우는 심리, 소재일 경우는 그 기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음향이라든가 소품 같은 거 그것도 그 상황적인 맥락의 상황적 기능이라고 봐야 돼요. 결국 정리해보면 희곡 시나리오는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된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흐름이죠. 자,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서 한번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JSA 극장르인데 극장르의 어떤 기본적인 감상 패턴은 소설과 유사합니다. 인물과 관련된 상황과 소재와 그 다음에 최종적인 마무리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미리 예습을 전제로 해서 주제를 좀 체크해 보면 일단 상황이 나왔는데 남북이 지금 분단하는 현실이죠. 남북 분단의 그 현실 가운데 북한 초소와 남한 초소를 왔다 갔다 했던 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절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왜? 이념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남북 현실에서 이념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이념 대립과 갈등의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병사들의 우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남북한 병사들의 우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념적인 성향이 강하다. 왜? 90년대만 해도 남북은 한참 분단하고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조금씩 누그러지기는 시작하지만 지금 요즘도 왔다 갔다 하죠. 상황이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고 2010년대 후반에는 남북이 이제 평화 무드가 돼서 막 판문점 그 선을 넘고 하는 이런 감격적인 순간도 있었고, 그런데 다시 또 경색되고,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같은 민족이 참 통일되기가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영원한 우리 한반도 민족의 숙제가 바로 남북 분단 현실. 그에 따른 어떤 좀 뭐라 그럴까 문제적인 의식을 좀 우리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 특징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특징 중에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남북 분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단 문제에 대해서 분단 대립하고 하는 그 이념 대립 문제 중에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남북한이 반드시 대립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으로 보면 평범한 인간들이 있다. 평범한 인간들이 서로 인간적인 교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휴머니즘, 인간 중심적인 인간애가 나타나는 거죠. 인간애가 있으면서 이거를 또 어떻게 무겁지 않게 그들이 즐겁게 교류하는 장면에서는 또 유머도 있죠. 이 휴머니즘과 유머가 같이 어우러진 명작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성상의 특징을 보면 이 영화 전반적에 보면 결과를 먼저 제시합니다. 최종적인 결과를 먼저 앞부분에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얽혀져 있는 내용들을 추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리해 가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앞에서도 여기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아주 어여쁜 이영애가 맡은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계 스위인이 나타나죠. 한국계, 스위스인 장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남북 분단의 문제를, 문제 있다라고 보는 점에서, 관점에서 남북 분단의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문제점 제시. 문제의식을 제시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념 대립은 정치적인 거고 윗대가리들이 하는 거야. 일반적인 국민들은 서로 이렇게 조금이나마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앞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요 유머가 있다라고 그랬죠. 한국적인 어떤 특색을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된 갈등 상황인데 긴장감을 해학적인 요소로 누그러뜨리고 있어요. 해학적 요소 바로 뭡니까? 대사와 어떤 상황 장면이겠죠. 대사와 장면에 해학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이 긴장감을 완화시킨다. 누그러뜨리는 거죠. 요소로 긴장감을 해학적 요소로 완화시키는 우리 한국적 영화의 특징, 한국적 문화의 특징을 반영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완화시킴 정도로 정리합시다. 요 부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모 OTT 프로그램에서 JSA를 다시 돌려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두에도 언급을 한 것처럼 거기에 등장하는 여배우가 너무 예쁘다라는 거죠. 이영애님 팬입니다. 찐팬 마음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송강호라든가 이병헌 같은 그 배우들이 정말 젊었을 때 20대의 그 푸릇푸릇함이 있었던 그 모습을 보니까 와
저럴 때가 있었구나. 그죠? 그리고 이영애 예쁘다. 그리고 화면의 그 퀄리티는 요즘하고는 좀 다르죠. 요즘 뭐 4K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영상이 화려한데 좀 아날로그적인 필름의 맥락을 좀 느껴집니다. 자, 이제 작품으로 좀 들어가서요. 네. 1번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인물에 대한 설명. 인물에 대한 설명, 요 관련 문제를 풀면 다른 것도 좀 관련이 될 테니까. 자, 시나리오는요. 네, 장면 단위로 좀 끊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 먼저 네, 좀 정리해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어볼 때 앞부분의 줄거리도 체크해야겠죠. 앞부분의 줄거리에서는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어떠한지 또는 어떤 인물이 나타나는지. 자, 판문점 내 공동경비구역 북측초소에서 총격전이래요. 앞줄에서는 뭐를 해야 된다? 상황과 사건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 사건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네, 관련 인물을 파악한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들어가세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에서는 일단 네, 총격전. 와, 총을 쐈어? 긴장감이 빡빡 올라가겠죠. 네, 총격전 네, 밑줄 쳐놓고 자,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열렸다. 한마디로 이제 사건 조사를 한다는 얘기겠죠. 조사 과정에서 북측 병사인 경필과 우진, 그 다음에 남측 병사의 수혁과 성식이죠. 그래서 네, 두 번째는 네, 북측 병사 경필과 우진인가요? 경필과 우진.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측 병사 관련자들입니다. 네, 수혁과 성식입니다. 네, 수혁, 성식. 이 중에서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는 작품이었으면 네, 처음 보는 작품은 모르잖아. 일단 동글동글 체크해둬야 됩니다. 자, 근데 얘네 둘이 네, 2번과 3번이 어떻게 된다? 네, 자주 만났다라는 내용이죠. 네, 남북이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자주 만남은 네모칸 쳐야 되겠죠? 일단 총격전은 세모 쳤다고 칩시다. 자주 만났는데 총격전이 벌어지니까 좀 이상해지겠지. 상황 판단해야 되죠? 여기에 관련된 인물, 경필, 우진, 수혁, 성식 다 관련이 될 거예요. 이렇게 관련이 될 거예요. 둘이 왔다 갔다 했는데 총격전이 벌어졌다. 왔다 갔다 한 사실도 그 당시에는 좀 신기한 일이지만 왔다 갔다 했는데 교류를 했는데 총격전이 벌어진 건 좀 납득이 안 된다는 내용이죠. 다음에 장면 단위로 갑니다. S샵 네, 장면 씬넘버죠. S샵 60. 그래서 이 60번 장면에 있는 건 이 안에서 끝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읽고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네, 바로바로 문제에 달려가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면 번호죠. 자, 돌아오지 않는 달이라고 제목이 있네요. 돌아오지 않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정전협정 이후에 북으로 넘어가면 남으로 돌아오기 힘들었고 또 북에서 남측으로 귀순한 사람들이 북으로 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었던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자, 걷는 두 사람의 네 발을 해서 두 사람이 누군지를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두 사람은 뒤를 좀 보세요. 두 사람이 누군지 체크하세요. 걷고 있는 두 사람이 카메라 군사분사 그 중에 넘어서 획 돌려 도로 남쪽으로 돌아간다. 성식과 수혁이네요. 그래서 두 사람은 밑에 있는 거 대어보니까 성식과 수혁이다. 그 다음에 군사분계선이죠. 두 번째는 A로 나타나 있는 A 나타나 있네. 네, 군사분계선. 자, 군사분계선도 밑줄 들어가시죠. 이거는 A, B, C, D 소재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군사활동의 분계선이죠. 그래서 남북을 이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네, 분단의 어떤 네, 상징물이다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네, 그 위로 네, 남한이 올라갈 수도 없고 북한이 아래로 내려올 수도 없는 분단의 경계선이에요. 자, 그중 발 하나가 벽돌 너머를 디디려다 허공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획 돌려 도로 남쪽으로 돌아온다 해서 발이에요, 발. 세 번째는 발 하나가 하는 부분인데 자, 이거 영화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영화가 보통 위나 얼굴이나 이런 상체를 주로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것에 비해서 여기에는 네, 카메라가
카메라의 위치가 발이에요. 그래서 요거 발 하나는 내 카메라의 각도라고 해야 되죠? 카메라의 어떤 각도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이것이 장면이 설정이 된 것은 그만큼 긴장감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긴박한 느낌이 들죠. 자, S샵 60에서 이제 대화로 갑니다. 저 안 가면 안 될까요? 가기 싫어하는 거죠. 안 가면 안 될까요? 해서 네 번째는 성식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역을 나란히 써놓고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성식과 수역이 뭔가 얘기를 주고받을 거예요. 일단 안 가면 안 될까요? 두려움이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경계심 두려움이죠. 수역. 뭐야, 분단의 반세기 오욕과 고통의 세월 뛰어넘어 통일의 물꼬를 틀어가는 거야. 통일의 물꼬를 틀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수역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우 긍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밝고 긍정적이에요. 이 긍정적인 모습은 약간 좀, 해악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지금 성식은 두려워하는데, 안 가면 안 될까요? 하는 그거에서 농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의 물꼬를 튼답니다. 그래서 대사의 특징에서, 이 수역의 이 두려움, 긴장감이 있는데 이 긍정적인 어떤 어투죠. 이런 말투를 통해서 긴장감을 이완시킨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긴장감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군. 나중에 트면 안 될까요? 고개를 떨구는 성식 A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개 숙인 채로 곁눈질로 군사분계선을 내려다 본다. 해서 여기에서 고개에서 곁눈질로 군사분계선을 내려다본다. 그렇지만 곁눈질을 하는 것은 호기심은 있는 거예요. 두렵지만 호기심이 있는 이중적인 심리를 나타내는 성식.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수역의 다리가 보인다. 조심스레 한 다리 움직이는 성식에서 클로즈업에서 프리즈 프레임에서 요거 희곡 시나리오 때 요런 부분들이 시나리오에는 요런 시나리오 용어들이 좀 사용이 되죠. 잠시 후 경필과 우진이죠. 북한군입니다. 경필과 우진 밑줄. 어이고 여기서 6번으로 했나요? 경필과 우진. 일단 북한군이라는 것을 판단해 봅시다. 장면이니까 북한군이야. 이 얘기 많이 들었다. 그래서 성식과 수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니까 북한군인데 이 경필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이미 교류가 수역과 교류 있었다라는 거, 미리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얘기를 벌써 들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다음에 반응 없이 어색해지는 경필. 불안한 듯 손은 권총 손잡이에 가 있다 해서 권총이라고 되어 있죠. 누가 권총을 잡았을까요? 성식이가 잡는 거죠. 그래서 교류가 있었고 권총 손잡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B 부분에 권총. 이거는 말 그대로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북한군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어떤 경계심 또는 이 권총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죠. 경계심을 나타낸다 또는 두려움을 나타낸다. 두려움과 경계심이 어디? 권총에서 나타난 거예요. 다음 계속해서 B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보는 것. 수역이 눈치를 주자 손을 떼는 성식. 됐고요. 다음에 쭉 가다가 에서 쭉 가다 주저하다가 하는 부분으로 갈까요? 주저하다가 드디어 권총을 포기하고 앞으로 뻗어 나간다. 그래서 결국은 경필과 악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성식이 이 두려움을 풀고서 악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성식의 손을 굳게 쥐고 흔드는 경필. 갑자기 성식을 확 끌어당긴다. 성식의 노래를 반갑다. 포옹을 풀면서 성식의 어깨를 잡고 밀어내는 경필. 밀려나는 성식. 무릎이 풀리면서 풀썩 주저앉는다.
성식은 왜 두려움이다? 처음이에요. 아, 성식은 북한군을 처음 접했구나. 그 다음에 두려움에서 이 경계심이 있었지만 결국은 악수, 포옹을 하게 되죠. 최종 결과는 경필과 포옹을 합니다. 그래서 요 경필이 요 성식과 어떻게 된다고 포옹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어색함이 해소가 되는 거겠죠. 수역이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60번 장면을 읽고 문제로 좀 달려가 볼까요? 네, A, B가 있고 그 다음에 인물에 관련된 것이 있으니까. 1번 문제 1번 선택지 보세요. 경필은 성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교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얘기 많이 들었다 하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 되죠. 경필. 그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뒤에 있다, 뒤에 있고, 읽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A, B가 있는 3번 문제로 보세요. A는 군사봉개선입니다. 군사봉개선은 물리적인 어려움이 큰 것은 아니지만 넘나들기의 심리적인 부담이 큰 공간 밑줄 쳐놔야 되겠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넘나들기에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큰 공간이다. 그죠? 네. 오고 가기 힘든 공간이에요. 다음에 B 부분도죠. B는 상대를 경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일단은 맞아요. B 자체는 경계심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읽어가면서 해당 문제를 하나하나씩 클리어를 해 가세요. 단계적으로. 이제 두 번째 장면인 62번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인 62번 장면으로 넘어가죠. 자, 62번에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벙커입니다. 네. 벙커는 이제 그 땅을 파고서 적군들이 몰려올 때 적은 병력으로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죠. 땅에 파고 들어가서 야트막하게 있거나 또는 산중턱 중간에다가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많은 수의 군사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자, 벙커가 있고. 자, 경필부터 바로 갑니다. 네, 경필이 뭐라고 얘기하면 갖고 왔니? 수역에게 맛동산입니다. 맛있겠네요. 그래서 S샵 3번인가요? 네, S샵 62번에서 첫 번째 우리 시중에서 파는 과자 이름이죠. 맛동산 먹고 맛있는 파티 이런 노래가 있었던 CF예요. 정말 맛있고요. 네, 요즘에도 팔고 있겠죠? 네. 오늘 맛동산이나 사 먹어야 되겠네. 있는지 찾아봐서. 자, 갖고 왔니 했더니 맛동산을 받아들이면 기쁘게 공화국은 이런 거 못 만드나 몰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맛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긴장감을 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긴장감을 이완시켜주는 소재에 해당이 되는구나. 웃기잖아요. 딱 근데 갖고 왔니? 했더니 맛동산이야. 웃게 되겠죠. 그래서 요 C도 있는데, C는, 그죠?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거니까 갈등이 어떻게 됩니까? calm down 됩니다. 바로, 확인해 볼까요? 3번 문제 C가 있죠. 인물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갈등을 심화 X예요. 갈등을 완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렇게 정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맛동산을 꺼냈고요. 자, 경필 봉지를 가운데 놓고 쭉 넘어가서 딱하고 호두 껍질 빠개지는 소리가 있는데 경필이 권총 손잡이로 호두를 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진이 총알 5개로 공기놀이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뭡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 권총 손잡이로 호두를 깨요. 그 다음에 권총 총알로 공기놀이를 해서 여기 그 소재들이 어떤 군사적인 대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권총 손잡이,
그 다음에 총알 5개 이것이 대립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뭐라고요? 권총과 총알이 호두를 깨거나 또는 공기놀이예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결국 뭡니까? 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건 이념 대립의 이데올로기죠. 이념 대립의 무의미함을 지금 나타내고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진의 대화로 가겠습니다. 우진의 대화로 가서 총알을 팽개치며 성식에게 아이씨 그냥 돌 갖고 가자니까. 그죠? 예, 총알로 공기놀이를 하니까 우진이가 이제 못마땅해 하는 거죠. 총알을 거두면 이게 뭐 어렵다고 그래. 성식이가 이제 적응했네요. 성식의 변화죠. 그래서 세 번째는 저 앞부분에서 성식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네, 성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성식의 변화 어떻습니까? 처음에 두려움에서 네, 능숙한 공기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능숙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웃긴 장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또 판단해 볼까요? 예, 수역과 성식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1번에서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2번 문제에서 우진과 성식이 공기놀이 하는 것이 바로 보이죠? 그래서 2번 문제 1번 선택지. 공기놀이 하는 것은 이념성이 배제 맞고요. 관객들의 심리적 지향성, 남북 통일. 그죠? 남북 통일에 대한 지향성을 고려한 것이다. 충분히 맞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나요? 다음. 이제 62번 장면을 마무리하고 네, 62번 장면을 마무리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시다. 70번 장면이네요. S샵 70번. 4번이죠. 네, 4번으로 들어가서 S샵 70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70번에서는 북측초소예요. 네, C가 하나 있네요. 수혁, 형 정말 어제 무슨 일이 나려고 했던 거야? 라고 해서 자, 수혁이 네, 형이라고 하는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경필과 수혁의 어떤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북한군들은 막 이마에 뿔이 나고 그 다음에 남한 사람들을 막 총으로 쏴 죽이는 또 방공교육을 많이 받았었어. 그런데 네, 여기서 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네, 서로의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필, 낸들 알겠니? 미국 놈들이 폭격하면 정말 도리가 없는 거지. 예, 넘어가서 경필, 버럭 소리 지면 아, 그걸 내가 만드나? 성식, 왜 화를 내고 그래요? 해서 지금 그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진, 전쟁 얘기 좀 그만해요. 무섭단 말이에요. 해서 우진이가 얘기하고 있죠. 네, 전쟁 얘기 부분이죠. 전쟁 얘기 부분에서 서로 좀 불편한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서로 민감해짐 요 정도로 체크할 수 있을까요? 민감해짐. 이제 이거는 긴장감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긴장감이 슬슬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인 것으로 돌아오는 거죠. 경필, 차분해져요. 부모님께 편지나 한 통씩 써. 수정이한테도 쓰고. 자, 거기에서 네, 편지나 써 라고 하는 얘기죠. 또 수정이한테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경필의 의도는 서로 이념 대립적인 전쟁 이야기, 네, 화제 전환을 의도하고 있는 거죠. 전쟁 이야기를 다른 거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차분해지면서. 그죠? 네, 화제 전환인데, 경필을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네, 이렇게 화제를 전환하는데, 모두가 같은 관심사, 그죠? 네, 공통적인 관심의 대상이죠. 관심의 대상을 상징하는 것이 편지 또는 고향에 두고 온 사랑하는 사람, 그 얘기로 지금 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보다가 잠시 아무도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서로 쏴야 돼 하는 그 대사가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도 서로 쏴야 돼 라고 해서 말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말이 없다 이 부분에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남북 분단의 어떤 이 총을 쏴야 되는 그래서 분단의 현실을 지금 인식하는 거죠. 분단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걸로 봐야 돼요. 왜? 서로 총을 겨눠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난 안 쏜다고 장담 못한다. 경필이 얘기하죠. 수혁은 형은 그럴지 모르지만 난 안 쏠 거예요. 그죠? 네. 안 쏠 거예요 라고 하는 건데 5번째를 좀 써놓고 시작해야 되겠네요. 자, 수혁이 안 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밑줄 쳐야 될 거예요. 안 쏠 거예요 라고 했지만 결국은 수혁이 실수로 누구를 쏩니까? 우진을 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실수로 우진을 쏘는 그 모습을 그 장면을 상황 쏘는 상황의 비극성을 더 높여주는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즉 수혁은 그 어느 누구도 북측 초소 사람을 쏘고 싶지 않았는데 실수로 우진을 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총격전이 벌어졌다라고 해서 사건이 커지고 진상조사를 하는 걸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우리끼리는 절대 쏘지 맙시다. 성식, 그래, 최소한 우리끼리는. 우진, 좋은 생각. 우리 증명서 같은 걸 서로 써주면 어떨까? 해서 우진이 증명서를 쓰지, 각서 같은 걸 쓰겠죠? 해서 우진이 뭐를 얘기합니까? 증명서를 쓰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거죠. 그렇게 글로 써놓더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진짜 국가끼리 전쟁이 벌어지면 어쩔 수 없이 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됐나요? 그 다음에 성식,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성식도 역시 순진하네요. 경필, 얼씨구 육갑들 떨고 지압 빠졌네. 미국 애들이 뭐 워게임인지 뭔지 하면 여기 경비병 생존 확률이 빵이야, 빵. 남북 모두 3분 안에 전멸 몰라? 라고 해서 경필은요. 7번째 모두 다 죽는다는 얘기 있죠. 경필이 보는 건데 전쟁이 발발이 되면 모두 죽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즉 한쪽이라도 총을 쏘게 되면 둘 다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오만이 생각나 누나. 공화국 애들은 왜 이런 노래를 못 만들까? 자, 노래가 있죠. 그죠? 김광석의 노래가 영화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필이가 얘기하는데 8번째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는 경필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는 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는 그죠? 고향의 그리움을 떠올리게 하는 연상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C 부분에 있는 거, 전쟁이 나면 어쩌지라고 하는 요 C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저 뒤에 A, B, C, D 연출자의 의도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 나중에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면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고 나서 어떠한 목소리 톤과 연출을 할 것인지. 자, 그래서 경필의 목소리가 전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필이 전쟁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또 전쟁이 나면 모두 죽을 걸 알고 있지만 또 노래를 들으면서 공화국 왜 이런 노래를 못 만드는지 몰라 해서 목소리 어조가 달라지죠. 그래서 경필은 목소리 어조에 변화를 주면서 변화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긴장감을 상승시켰다가 또 완화시켰다가 하는 역할을 해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C 부분은 목소리 크기를 달리했다. 복잡한 내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여기에서도 짐작할 수는 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84번 장면으로 갑시다. 84번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찬찬히 한번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읽을 때
지금 강의라서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아마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자, S샵 84번 북측초소네요. 수역 경필의 회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와, 이제 84번이죠. 자, 최상위 어깨 너머로 보이는 성식, 카세트 앞 서류를 뒤지다가 고개를 돌려 기겁하는 우진, 경필의 경악된 표정, 우진의 어깨 너머로 실내 한 발을 이미 내든 채 얼어붙은 최상위와 최상위가 나타나요. 그래서 첫 번째 읽어보니까 최상위가 없었네요. 네, 최상위 동그라미 다른 사람이 온 거죠. 와, 그래서 최상위는 네, 북한군 간부입니다. 북한군 간부인데 지금 얘네들이 평화롭게 교류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 간부로서 수역과 경필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큰 문제가 되죠. 이제 이념 대립적인 상황으로 갈등이 파국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최상위와 나머지 세 병사의 모습이 보인다. 그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경필과 수역 일행이 있는데 이 최상위와 이 병사 3명이 온 거예요. 아마 감시하거나 또는 점검하러 왔겠지. 야, 이게 이제 또 새로운 사건이죠. 그래서 네. 계속해서 최상위 총을 뽑는다. 겁에 질린 성식이 놀라 얼굴이 하얘지며 주저앉았고요. 수역이 총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총을 뽑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총을 뽑은 부분에서 네, 긴장감 최고조가 돼버립니다. 긴장감 최고조가 이루어졌고, 다음 두 번째, 다른 거 말고 수역이가 어떻게 됩니까? 수역이가 역시 총을 뽑았죠. 총을 뽑았는데, 앞부분에서 총 안 쏠 거라고 했는데 왠지 불길해지죠. 총을 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쏘게 되는 거죠. 실내로 들어서는 최, 자기 우측으로 개걸음치면서 움직인다. 수역도 최에게 접근함과 동시에 자기 우측으로 옆걸음, 경필, 둘의 가운데로 와서 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둘의 상황을 한꺼번에 정리한다면 너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 행동에서 일촉즉발의 네,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한자성어로 하자면 네, 풍전등화예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아주 위기의 상황이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오른쪽으로 네, 개걸음쳐서 움직인다. 네, 경필이 둘 가운데에 쓴다 하는 그 부분에서는 아마 카메라 위치가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경필, 조장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다 설명. 최상위 왼손으로 권총을 두 손으로 움켜줍니다. 이제 왼손을 쏘겠다는 얘기죠. 경계태세죠. 그래서 네, 긴장감 최고죠. 여기 있으니까 그건 하고 네 번째로 경필이 어떻게 됩니까? 경필이 네, 중재하려 하는 부분이지요. 경필이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거두시라니까요. 수여가 너도 해서 중재하려고 하는데 네, 최상위가 바닥을 흘긴 내려다보는데 술과 안주 그죠? 네, 그리고 경필을 보는 거죠. 딱 보고 경필 또 너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네, 최상위가 지금 바닥을 보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어요. 최상위 오른손 등으로 경필을 강타하자 코피가 흐른다. 최상위가 뻥 때린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얘들 지금 월북하겠다고 상의하러 온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중재하려 했다가 상의하러 온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월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는 말입니다. 요건. 그죠? 네, 수역과 성식을 지켜주려고 하는 네, 위기를 모면하려는 네, 둘러대는 말이지 않을까? 실제로 그건 아니니까. 귀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명령이다. 이 새끼들은 저기야. 빨리 무장해제 시켜. 쏴버려. 뭐 이런 거죠.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경필을 돌아보는 우진. 그렇죠?
우진이도 이제 체해야 되는데 우진이가 갈등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진이가 총을 맞게 되겠지만 자, 경필. 내가 책임진다. 하지 마! 라고 해서 경필은 네, 우진 말고 좀 이따 쓸까요? 네. 그 최상위의 총을 쏘라고 하는 네, 최상위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네, 총 쏘지 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쏘지 마라고 하는 부분에서 최상위, 자기 상급자의 명령을 지금 거절한 거죠. 여기서 인간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평상시였다면 당연히 쏴 죽여야 되는데 쏴 죽이지 않고 지금 어떻게든 중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엉거주춤한 자세로 총을 뽑아들고 수역을 거누는 우진, 경악하는 수역과 성식, 안도의 한숨을 쉬는 최, 그죠? 네. 체념하는 경필. 자, 됐습니까? 경필, 잠시 생각하자. 수역아, 총 내려놔라. 이제 어쩔 수 없다. 싫어! 내가 잘 말해줄 테니까 자주몰복한 걸로 하고 북에서 살자, 응? 하는 부분인데 지금 자 명령을 거부했어요. 이 월북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위기를 모면하려는 겁니다. 둘러대는 말이자 이 부분은 결국 수역과 성식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 수역과 네, 성식을 네, 지켜주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당장 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교류였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최상희 조금 물러서는 태도로 먼저 총 내리면 얘기해보자. 경필의 말에 이제 누그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저 새끼 말 못 믿는 거 형이 더 잘 알잖아. 형도 그랬잖아. 공 세우려고 혈안이 된 놈이라고. 해서 드디어 네, 우진보다는 네, 수역을 먼저 등장시켜야 되겠네요. 수역은 네, 최상위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최상위 네, 믿지 못함. 즉 이거는 실제 지도층, 지배계층이죠. 네. 북한의 지도층을 믿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물론 남측에서도 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최상위를 믿지 못하는 것이 나와 있고 대사에서 다음에 경필 내가 있잖아. 내가 책임지고 너희 살려준다. 이 형 못 믿니? 성씨가 넌 믿지? 네가 좀 말해봐. 그랬더니 네, 저거 다 짜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서로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수혁이 형, 중사님이 지뢰 끊어준 거 기억하죠? 제발 총 내려 무서워 죽겠어요. 라고 해서 우진이가, 그죠? 우진이도, 네, 지뢰 제거해준, 네, 지뢰 제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총 내리라고 갈등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네,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무서워 죽겠어요 해서 두려움은 커지고 있는 이런 갈등 상황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무서워 죽겠어요. 그 다음에 2부 엉거주춤에서 네, 안도의 숨을 체념하는 경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저 뒤에 연출자의 의도 부분이죠. 그래서 네, 지금 여기에서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총 겨누는 부분은 그런데 그것이 네, 우진이의 얘기로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어쨌든 수혁이도 최상희를 네,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그죠? 최상희가 지금이라도 내 말 들으면 반역행위 없던 걸로 해준다 해서 설득과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희가 좀 더 뭡니까? 경필과 우진에게 설득과 회유 협박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약간 누그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이제 1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경필은 성씨가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전쟁이 발生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둘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전쟁이 벌어지면 네, 둘 모두 죽음을 인식했다. 요 부분이네요.
전쟁이 벌어지면 모두 죽을 거야 인식하는 부분이 1번 문제 2번 선택지입니다. 네, 1번 문제 2번 선택지의 내용입니다. 다음에 해서 2번도 맞아. 1번 문제 두 번째. 다음 수욕과 성식은 월북 문제를 상해로 북구 초소이었다? 아니요. 월북이라고 하는 것은 둘러대는 말이었잖아요. 둘러대는 말이었기 때문에 1번 문제 3번 선택지의 근거가 여기가 되죠. 둘러대는 말이지 진짜 네, 월북 문제를 상의했다. 진짜 상의하러 온 거 아닙니다. 북측 초소에 왔다가 위기를 맞이한 건 맞는데 월북 문제를 상의한 건 아니죠. 우진은 수욕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거 맞고요. 무서워 죽겠어요 라고 하면서 총을 겨누고 있고요. 경필은 최상에 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 수욕의 대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것이 믿지 못한다. 이것이 1번 문제 5번 선택지의 판단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진은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한데 이 우진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1번 문제 4번 선택지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네, 4번도 뭡니까? 수욕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고 경필은 최상희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 수욕이 경필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공동경비구역에 대해서 1번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체크를 했고요. 중요한 건 2번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네, 선생님의 설명이라고 하는 작품의 감상 제한 기준, 그 다음에 4번 문제에 있는 연출자의 의도, 희곡 시나리오가 나오면, 특히 시나리오 제재가 나오면 반드시 연출자의 의도라든가 감상 기준을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걸 네, 잘 처리하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